일정이 좀 많습니다, 시장님. 10시부터 업무 보고 예정되어 있고요. 11시 이후에는 협약식 또 비즈니스 룸에서 진행되고 점심 직후에 바로 CNS 손해사정 주식회사 투자협약도 3시 반에 정기총회. 근데 일정을 막 만들더라고. 비어있는 걸 못 봐주더만. 일정을 계속 집어넣더만.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자로 앉아주세요. 옷은 그냥 입고. 네, 옷은 입고 계셔도 돼요. 예. 어우, 어우, 푹 들어간데? 예. 이용하실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이 중에서 보고 싶은 영상 하나를 골라주세요. 저는 숲, 계곡, 물, 숲속의 폭포를 안녕하십니까, 임종섭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 광주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는 승천하는 용처럼 비상할 수 있을까요? 2024 특별기획 대담한 시도, 오늘 그 첫 번째 대담한 대담자로 강기정 광주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제목을 대담한이라고 대담을 붙였는데 오늘 인터뷰 내용 어떻게 대담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어떤 일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그래서 모든 시도는 대담한 시도가 되고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또 기대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네, 아무래도 올해 2024년 새해는 경제위기, 재정위기가 무엇보다도 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저는 여성경제인,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등 여러 경제단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특히 광주가 AI 중심 도시, AI 거점 도시로 차곡차곡 태어나는 현장을 제가 보게 된 신년이었습니다. 네. 광주가 AI와 미래차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2024년을 만들기 위해서 올해 새해에는 AI 데이터 센터도 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작년에 이미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네.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완공돼서 서비스가 시작돼서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광주를 AI의 산업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강기정 시장님, 저는 무인 자율주행 로봇 써니봇이에요. 무인 자율주행 로봇. 시장님, 도대체 어떻게 AI 도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저보다 훨씬 궁금한 게 많은가 봐요, 이 친구가. 네, 예. 써니봇이 AI. 좋은 질문을 네. 해주셨어요. 예. 사실은 AI 중심 도시다라고 광주를 얘기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광주에서는 인프라를 까는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국가 AI 데이터 센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곳에서 260개 기업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시작됐습니다. 또 올해 안에 창업 실증동을 완성시킬 겁니다. 그럼 많은 AI 기업과 창업 기업들이 그 창업 그리고 실증동에 들어가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서 AI의 여러 창업, AI의
기업을 형성하는 그 단계가 2단계인데 이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광주시가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2단계를 통해서 기업들을 모집하고 그 이후에 가면은 또 시민들이 실감하는 그런 AI 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분야기도 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 광주 지역에서 AI 산업은 발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를 내고 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에 AI 기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눈치 AI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외에도 미국과 호주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의 서비스를 출시해서 지금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we never saw the start. That bitch o'clock, yeah, it's thick 30. I've been through a lot, but I'm still free.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구동하는 데 굉장히 많은 컴퓨터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 연간 20억 원 이상의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면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중견기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테스트베드로서 광주시 자체를 활용한다거나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특이하네요. 날씨가 변하니까 음악도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그리고 CES에 가서 2년 연속 수상했다는 것도 참 광주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업 외에도 뭐 소개해주고 싶으신 그런 AI 기업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CS의 혁신상이 하나였는데 네. 올해는 6개의 기업이 CS 혁신상을 우리 광주 기업 중에 받게 됐습니다. 대단한 괄목할 만한 성장인데요. 대표적으로 가축의 움직임을 통해서 가축을 돌보는 이런 기업도 아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곧 정말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에 해당될 수 있겠고요. 우리 광주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런 AI 산업들이 일반화, 대중화되려면은 상용화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상용화하는 과정도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도 고민한 것이 결국 실증입니다. 결국 좋은 혁신적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증을 통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그 제품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 도움된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실증을 해야 되는데 이 실증이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실증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시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광주에 오면 공간을 빌려주고 재정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만큼 광주의 곳곳에서 실증을 해라. 이것이 우리 광주 실증도시의 컨셉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저도 금남지하 상가에서 실증 중인 AI 자율주행 무인 로봇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말도 다 알아먹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써니봇과 같은 경우가 이제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길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광주시에서 현재 36군데에서 작년에 실증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올 초에 제가 그중에 4군데를 직접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저수지, 신호등, 지하차도, 또 우리 시청 건물, 복지관 건물 곳곳에서 실증 현장이 광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 그 기업들은 대만족을 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대만족을 했다고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진짜로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증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얘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기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는 코스고요. 물이 더 차면 한 바퀴 뺑 도는 코스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면? 네. 이제 겨울이라서 갈수기라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필터가 여기 네. 있는 이게 필터네요. 그래서 이게 필터 안에 또 이제 녹조 걸르는 필터까지 해가지고 하얀색 필터 보이시죠? 네. 이쪽에 이제 오염물을 걸러서 앞으로 나가요. 이 힐링부트는 일단 그 물 정화 기능에 있어서는 하루에 150톤 이상의 물을 펌핑해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필터링된 그 오염원은 또 외부로 배출해서 물 속에 있는 오염원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도심 속의 호수공원에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고 수상 레저를 즐기면서 차분히 앉아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기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처리량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 로봇이 어떻게 주행했는 주행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긴급점도 보이고. 이쪽이 지금 이동하는 궤적이 모양이네요. 저희는 만족도가 거의 200% 이상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광주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런 실증도시 컨셉은 저희 창업가나 그다음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실증을 못해서 다 버려지는 아이템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실증을 하고 나면 개선점도 보이고 더 고도화할 수 있어서 더 나은 제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로운전이에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자연을 이렇게 또 정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정말 삶 속에 녹아있네. 실증으로 또 끝나지 않고 광주시에서 시범 구매라든지 시범 도입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 이런 레퍼런스를 하나 갖게 된다면 다른 수요처 그러니까 뭐 고객들이 구매하는데 훨씬 더 매력을 느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저희 힐링부트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저거를 광주시 좀 사달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실증 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구매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렇게 실증해서 성과 있게 끝나면 광주시에서 실증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중급에서는 혁신 기술 제품 인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힐링보트와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저 제품을 사서 저희들은 풍암호수다 또 그렇죠. 여러 호수에 오염원을 제거하고 시민들에게 힐링하는 그런 보트로 띄워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샤워 부스라는 그런 실증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인들과 학생 또 주민들이 시민들이 스트레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편히 앉으셔서 스트레스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많이 나온 분들은 거기에서 또 힐링 프로그램이 역시 가동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제거해주는 그런 또 실증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곳은 너무 인기가 많고 많은 시민들이 줄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기관에서 이미 그 스트레스 부스를 우리 회사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는 성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민간 기업이나 병원에서 그 제품을 사가게 되는 제품을 설치하게 되는 그런 성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타나면 민간 기업이나 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그렇게 구매를 하거나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소벤처부에서 실증 인증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들여서 우리 광주시에서 사기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러면 AI 이 질문과 관련해서 끝질문으로 이런 AI 산업이 광주 시민들에게 미래 어떤 혜택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있는 구상이 있다면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네. 기업이 광주로 많이 오게 됩니다. 우리 광주가 AI 중심 도시로 커가면 커갈수록 대한민국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가 될 거다. 이 점이 분명해서 우리 광주는 AI 거점 도시 그리고 미래 자동차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갈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는 특별기획 대담한 시도에 또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과연 2024년 올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을지 이제부터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는 봤는데 또 이게 신세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복잡해. 그래서 다른 쇼핑몰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들어오면은 그러면 즐길 게 훨씬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광주가 너무 인구가 적어서 과연 될까 싶어요. 그 광주에 온 지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 대전이나 이런 광역시들 같이 비교해서 볼 때 백화점이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서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여기 굳이 멀리 안 가도 이 광주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끔 그런 생활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아이들 여기 앞에 같이 해줘요.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 이렇게 복합 쇼핑몰 문제는 늘 해마다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조금 변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복합 쇼핑몰은 이제는 됩니다. 확실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의 백화점과 두 개의 복합 쇼핑몰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지금보다 한 4배 크기로 늘릴 겁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은 백화점으로서 키울 것이고요. 전남방직, 일신방직과 어등산에는 복합형 쇼핑몰 공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전남방직은 최고급 호텔도 들어오게 됩니다. 300실 이상 되는 최고급 호텔도 들어서게 되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어등산은 관광형 쇼핑 공간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신세계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간과 어등산 공간에 들어설 복합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 광주는 3천만 이용인구 시대를 만들 겁니다. 조금 전에 시민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주에 150만 인구를 상대로 두 개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적어도 복합 쇼핑몰이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광주의 이용 인구가 3천만이 된다라는 그런 사업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대전이라든가 최근에 수원에 복합 쇼핑몰이 열리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렸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하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복합 쇼핑몰이 시민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실 이런 수익성뿐만 아니라 광주시 입장에서 공공성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간에서 광주시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할 텐데 광주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실까요? 현재 이제 각 개별의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요. 여러 가지 건축, 허가 등의 사항이 있습니다. 예. 우리 광주시에는 하나는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의체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이 함께 윈윈하는 그런 복합 쇼핑몰을 입점시키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사람이 몰리고 매우 교통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대책을 잘 세우는 것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광천동, 임동을 중심으로 교통 대책을 잘 수립하는 것, 이거의 두 번째 우리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복합 쇼핑몰의 어찌 보면 1단계 큰 결정이 끝났고 이제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2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데 인구 150만 명 도시에 지금까지 하나도 없던 세 개의 복합 쇼핑몰이 한꺼번에 들어선다. 네.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지금 달빛철도가 만약 개통이 되면 대구에 있는 수백만 명의 쇼핑도 광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청 이남의 많은 인구들도 광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 시민들이 수원이다, 또 서울이다, 부산이다, 이런 데로 쇼핑과 관광을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역으로 광주에 가장 좋고 멋진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광주에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비현실이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이 2개가 세워지고 백화점이, 멋진 백화점이 들어서면 전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광주를 찾게 되고 광주에 와서 돈을 쓰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개다, 3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합 쇼핑몰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연초에 일본도 다녀오셨잖아요.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얻고 오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어떻게 상생할 거냐, 교통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광천 터미널 전체 부지를 개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도심 발전의 공공성과 도심 발전의 좋은가, 이것을 신세계 대표와 금호고속 대표자들하고 함께 보게 됐고 빠르게 이 광천동 개발을 위해서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네. 자, 앞으로 복합 쇼핑몰 또 시민들의 기대 속에 안전하게 잘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광주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광주 지역의 핫 이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되느냐, 복합 쇼핑몰에 의해서 언제 되느냐, 그것이 궁금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 솔직히 아침 등교 시간마다 그것 때문에 10분씩 늦어요. 아, 지하철이 조금만 더 빨리 생겼으면 어쩔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23살이 된 지금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동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왜냐하면 도로가 막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일단 거기에 지하철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끊겨가지고 일단 좀 걸기가 좀 편하긴 해요. 편하죠. 다니기도 불편하고. 이게 철길에 눈 오고 그러니까 미끄럽기도 하고 여름에는 또 먼지가 많이 날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쪽은 시끄럽고 그러니까 또 사고도 많이 나거든 이쪽에 가요 지금. 아무리 이제 안에서 뭘 준비를 하고 뭐 메뉴를 리뉴얼을 하고 해도 손님 자체가 없으니까 지금 뭐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월세랑 해서 매출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작년 6월 달부터 지금 문이 사실은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상가가 다 죽어가지고 상무지구 그 상가가 다 죽어가지고 그냥 나가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 좀 빨리 해줬으면 그거 바람이야. 시장님
저희가 부탁인데요. 저희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하는 거 그거 빨리 좀 해줬으면 부탁합니다. 네. 건수 시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 되냐고요라고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근데 출퇴근하시다가 보실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그렇게 쉽게 끝날 공사가 그럼요, 아닌 건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공사가 끝나고 1년 동안 시험 운전하고 2026년이면 개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지나면 내년 상반기까지만 참아주시면 지하철 공사가 개통돼서 역세권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저희들은 안전하고 빠른 공사 해내겠습니다. 2년을 기다리셔야 된다. 2년을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게 사실 이 공사를 너무 하고 있다 보면 사람들 지나가기 불편하니까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손실 보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에게 다 해주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특히나 출퇴근하는 분들, 운전하신 분들이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데 그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불편하고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신다면 산뜻한 지하철 완공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그동안 우리가 그 사태를 봐와서 알지만 재정 지원이 있어야지 공기 내 이게 가능할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 확보는? 네, 그렇습니다. 1단계는 현재 70% 공정이 맞춰져 있는데요. 국비 예산은 작년에 다 제가 확보해 뒀습니다. 단지 이제 지방비 40%가 우리 광주시 돈으로 들어가는데 이 지방 예산이 하도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예산은 약속대로 들어가서 1단계 공사는 잘 맞춰내겠습니다. 2단계 착공도 작년 말에 시작했습니다만은 2단계 예산도 다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는 차질 없이 1단계는 26년 개통, 2단계는 29년 개통으로 맞춰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는 좀 기대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점을 하나씩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이슈들이 사실 광주의 힘만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생과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큰 일례로 지금 최근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죠. 지역의 상공인들도 많이 원했던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앞으로 건설이 돼야 할 텐데,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20여 년 전부터 계획이 나왔지만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아 동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특별법이 발의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고 정부 반대도 거셌습니다.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복선을 단선으로 계획을 바꾼 뒤에야 반론이 줄어들었습니다. 2달가량 진통을 겪은 법안은 결국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시는 올해 안에 예타 면제를 확정짓고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달빛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30년에는 철도를 이용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빛철도는 영호남과 영호남 주변에 있는 시도민들의 어떤 염원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문제인데 이번에 광주 시민들의 응원 덕분에 저와 홍준표 시장이 함께 국회 261명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현재 특별법이 없다 하면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데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이제 속도를 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알다시피 약 5조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2030년쯤에나 공사가 완료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달빛 내륙철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연말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제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 같고 이제 무안군과의 어떤 글쎄요, 좀 장밋빛 전망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전남지사님하고 무안군수가 조만간 만날 예정이고. 군공항 이전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전남도와 무안군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조만간 만나기 위해서 양측이 실무 접촉을 통해 안건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도지사님과 군수님 면담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시장님도 무안군수님과 만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네, 무안군수님하고 저도 만나야 되고 또 김영록 지사님과 함께도 만나야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안 군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무안 국제공항이 활성화되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의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이미 광주의 민간공항이 무안의 국제공항에 함께 통합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간공항이 통합되고자 한다면 군공항도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가에서 KTX 2단계 구간을 광주에서 목포 공사를 하면서 직선으로 하지 않고 무안공항을 경유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돈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무안공항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결국 무안공항의 활성화는 정부 차원에서 또 광주 차원에서 함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안으로 군공항 이전이 마치 무안에만 손해보고 광주에만 이익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광주도 무안도 무안공항을 살리는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인식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전라남 도지사와 광주시장이 무안으로 통합공항을 만들자 이런 합의까지 한 마당에 우리 군수님과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어떤 것이 무안군을 이롭게 하는 건지를 정말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2024 특별기획 KBS 광주방송총국이 마련하고 있는 대담한 시도,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세 번째 주제, 알아주라 제발이라는 순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 시장님께서 지금 재임하고 계신 지 이제 올해로 이제 3년 차로 접어들으셨는데, 이거는 진짜 좋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알아주시고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책들이 있으시겠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광주에는 광주 비엔날레, 충장축제, 그리고 김치축제, 정말 많은 대표 축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축제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새롭게 변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도 작년에 50만 명이 다녀간 정말 전 세계 3대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김치축제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달라진 김치축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장축제는 정말 더욱더 글로벌화되고 전국화되고 더욱더 멋지고 커져가고 있습니다. 광주에도 많은 재미있는 축제와 재미있는 거리와 공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재미있는 축제와 거리 중에서 또 특별히 또 광주시가 지원을 하고 또 주목받는 그런 한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가 입수를 해봤는데 화면을 함께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에게 도움을 청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메이어 시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런 약속을 했죠. 시즌 8은 멋지고 더 넓고 더 화려하게 꾸며보겠다. 오늘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은 이 모자를
주인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틀라인업 시즌 8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열광의 도가니 이 현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던가? 지난해 있었던 배틀 라인업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네, 예. 모자 던졌는데 만족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본인 아니, 보시고도 너무 되게 쑥스러워하신 것 같은데.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저 때는 뭐 그냥 뭐 몇십 초 만에 입장권이 다 팔렸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손을 내밀고 이 상징적인 모자를 받겠다고 다 손을 내밀고 있길래 제가 눈을 감고 한 바퀴를 돌면서 모자를 던졌던 것입니다. 네, 예. 그나저나 저기서 한번 춤 한번 추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몸치여서요. 전혀 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이런 행사를 유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광주 지역에 사실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춤꾼들이 많죠. 네. 예. 광주에 대표적인 춤꾼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예. 정말 청년의 도시가 광주의 도시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날 전국에 모여드는 댄서들을 만나보면서 유독 광주의 팀들이 정말 그 중심에 있더란 걸 다시 확인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자기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저런 자리는 매우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광주를 만들었고 젊은 광주를 만든 데 기여한 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더 젊어지는 광주, 네. 거기에 이제 댄스 배틀이라는 것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난해 아주 왕성하게 선을 보였고 어떻습니까? 젊은 광주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시도들이. 작년에 스트릿 컬처 페스타로 확장했는데 네. 올해 그 자리에 제가 내년에 다시 또 만납시다 이런 네. 약속을 했어요. 올해도 그럼 던지시는 겁니까? 글쎄 올해는 이 눈을 뜨고 던져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전국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 광주의 맛의 애를 찾는 그런 고장으로 많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 젊어지는 광주를 기대를 하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많은 관광객을 광주 지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Y 프로젝트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제 광주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광주천, 지금은 이제 영산강, 황룡강이 되겠습니다. 영산강에 물을 살리고 물량을 늘리고 영산강의 환경을 살리는 것이 Y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더불어 그 영산강을 활용해서 재밌고 정말 역동적인 스포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Y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류에서 하루에 10만 톤의 물을 끌어올려서 상류에 흘려보내는 그 사업부터 시작할 겁니다. 약 1,000억의 돈을 들어서 수량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Y 프로젝트의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결국은 그 공간, 영산강의 공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Y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상당히 우리 시민 여러분도 피부로 느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대목 중에 하나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지 않습니까? 네. 예. 올해에도 역시 뭐 당연히 이어지겠죠. 네, 작년에 4월부터 시작했는데 정말 호응이 컸고 잘 됐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했지만은 대한민국의 대표 정책이
됐고요. 연말에는 상까지 받았죠. 그래서 연말에는 국제혁신상, 전 세계 도시들의 연합인 국제혁신상도 받게 되고, 맞습니다. 또 작년 말에 국회에서는 통합돌봄 지원법이라는 것을 국회에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를. 그런 만큼 이 통합돌봄 정책은 광주에 시작했지만은 전 세계로 또 우리 대한민국 전국으로 뻗어가는 정책입니다. 올해도 역시 작년 예산만큼 예산을 들여놨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추가로 더 예산 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목표를 광주에서 고독사가 없는 광주 이렇게 설정을 해봤습니다. 통합돌봄을 통해서 정말 고독사가 제로가 되는 그런 광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올해 통합돌봄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그 정책을 또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시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또 눈에 띄는 게 지난해 24시간 심야 어린이병원도 또 운영을 하게 돼서 전국적으로 또 관심을 많이 받았지요. 밤 시간에 아프면 정말 어찌할지 모르는, 그래서 응급실로만 달렸던 그런 경험은 우리 시민들이면 다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두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응급실을 애를 들쳐업고 뛰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심야 어린이병원이 없는 광주였는데 지금은 기독병원을 중심으로 심야 어린이병원이 밤 12시까지 진료를 하게 됩니다. 광주시에서 예산 37억을 지원해서 심야 어린이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심야 어린이 달빛병원을 추가로 2군데를 더 열어볼까 합니다. 광산구와 북구 중심으로 2군데의 어린이 달빛병원을 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는 정책, 그런 정책이었고 강기정 시장 잘했다 이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024년 KBS 광주방송 전국 특별기획으로 함께한 대담한 시도 첫 번째 시간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함께 했는데요. 2024년에 광주광역시가 펼쳐나갈 대담한 시도들을 들어보면서 많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참 부러워하는 그런 광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꼭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광주 시민의 소망과 바람과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4년 광주를 더 빛나게 해줄 시민들의 소망과 바람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도시 시내에 공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푸르름이 좀 많은 곳.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 공간과 휴식 공간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저희와 같은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를 잘 누릴 수 있게 그런 엘리베이터나 뭐 그런 이동권 자체가 잘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40이 넘었거든. 애들 둘을 키우니까 그 40이 넘은 그런 그 가정에 더 좀 보탬이 좀 돼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청년으로서 약간 문화생활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접해볼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 홍보도 많이 하고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도 광주에는 많이 없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곳이 광주에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인구가 많이 늘어야 좀 먹고 살기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How to make it easier for any foreign students or foreigners who move here to feel like they are a part of the future vision because we love Gwangju. 외국인의 웃는 모습, 바로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이 살고 있는 외국인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 청년들, 애들 문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또 꿈꾸는 우리 광주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시민들의 바람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결국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나 또 저의 마음이나 제가 연초에 금당산에 올라서 소원을 빌었던 그 마음이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일자리, 취업, 그리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특히 안전하게 사는 것, 안전한 도시 광주,
이런 많은 소원과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2024년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 광주 시민들의 그런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정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강기정 광주시장과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미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대담한 시도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부터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나온 광주 시민들의 의견과 또 소망과 바람이 2024년 광주의 비상에 꼭 녹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주 전경이 보이는군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매주 무등산을 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눈꽃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왔죠. 매주 무등산을 가세요? 전 매주 가요.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까지. 아, 진짜로? 그렇죠. 어제도 그제도 갔는데 천왕봉이 열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저곳에 접근성을 높일 건가? 전체 도시를 경관이 살리는 도시, 이런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